이번 사연은 명절에 북엇국 안 끓이고 떡국 끓였다고 난리치던 신우를 오열하게 만들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명절이네요. 다들 명절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명절이 다가오니 지난 명절에 시댁 뒤집어지고 신우를 응징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신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2년 연애하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둘 다 30대 중반을 앞두고 있던 때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는 중이었고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있었지만 임신으로 결혼을 앞당기게 되었죠.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친정은 서울에서 먼 지방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직장 선배의 남동생을 소개받았는데 그 직장 선배가 신우이고 남동생이 제 남편입니다. 회사에서는 신우와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의견 충돌이 있거나 말다툼을 하면 신우가 제 얘기를 들어주기도 했고 항상 제 편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신우를 친언니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남편은 위로 누나만 셋이 있는 막내예요. 시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시어머니는 막내 신우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막내 신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고 언니 둘이 있는 막내예요. 남편을 소개해준 신우는 큰 신우입니다. 신우는 골드미스로 살겠다는 사람이었고 혼자 살며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너희 결혼하게 돼서 속상한 일 생기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신우의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에 속은 거죠. 결혼할 당시 저희 둘 다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신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돈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전에는 신우가 살고 있었고요. 남편이 2천, 신우가 2천, 나머지는 대출인 아파트를 신우가 주겠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하는 말이 누나로서 해줄 건 이것밖에 없다, 잘 살아라 였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죠. 다달이 대출이자 80만 원씩 나갑니다. 입덧이 심한 시기에 저희는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을 때였어요. 신우가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전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가족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거 싫다고 하며 다퉜어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거 아니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자기 큰 누나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누나에게 고자질하는 남자를 보며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하려고 했죠. 남편은 소중한 아이 낳아 키우자고 하며 자기가 잘하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 때문에 저도 독하게 마음먹지를 못했네요. 암튼 신우는 근처로 이사를 갔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가까이 사는 신우는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자고 간 적도 많았어요. 주말에는 신우와 목욕탕도 가고 나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신우가 저희 집에서 자는 날에는 새벽까지 안 자고 TV를 봤습니다. 신우는 담배를 피우는지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고요. 담배 냄새가 너무 역했어요. 자려고 방에 들어가 누워도 신우가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담배 피운다고 베란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예민해서 잠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잠이 들면 얼마 못 자고 일어나서 남편 밥 챙겨주고 또 잠들어 오후까지 잠을 잤습니다. 신우가 저희 집에서 잔 날은 쉬는 날이었으니 저도 편하게 잔 것이었죠. 근데 신우는 이게 불만이었나 봐요. 저에게 게으르다고 핀잔을 주길래 요즘 몸이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임신한 거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냐고 하더군요. 집안일 할 것도 많은데 늦게까지 퍼질러 잔다고 하더니 게을러 터졌다고. 요즘 몸이 좀 힘들다고 했더니 신우는 몸 변명이 그리 많냐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 전에도 잠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잠을 못 자니 미쳐버릴 것 같았죠. 신우는 저를 가르친다고 임신한 저에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화장실 청소는 2주에 한 번, 걸레질은 3일에 한 번 어쩌고 하면서 본인이 살림을 가르치겠다고 했죠. 임신한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락스로 하라는데 락스 냄새 맡기 싫었지만 임신한 거 가지고 유세하냐고 할까봐 억지로 했어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온 날 신우 하는 말이 자기가 점을 보고 왔는데 제가 내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 남편에게 제 자존심을 꺾어 놓아야 한다고 저 듣는 데서 말하더라고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해서 참고 넘겼어요. 지난 명절에 명절 전 주말에 시아버지 댁에 가야 한답니다. 늘 자기 아버지에게 잘해야 한다던 신우였는데 명절 전에 가서 시아버지 댁을 청소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올케를 꼭 그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청소를 해야 했던 건지 남동생과 둘이 가서 청소를 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였는지 거기를 흔쾌히 따라간 걸 보면 저도 착한 며느리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봅니다. 복대 차고 싱크대 청소하고 창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전날 시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례 음식을 거의 다 사놓으셨더라고요. 시아버지 댁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큰 신우는 시아버지께 엄청 뭐라 하더군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음식을 왜 사놓냐고. 며느리가 정성을 들여 전도 부치고 해야지. 아빠가 이러시면 며느리가 우리 집 우습게 본다면서 저를 째려보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큰 신우는 본인 엄마와 연 끊고 지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뭐 해준 게 있냐며 소리 지르며 싸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큰딸이 건방지다고 하시며 딸 하나 없는 셈 친다고 하셨대요. 큰 신우는 자기 여동생들과도 싸우고 연 끊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 당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떡국을 끓였어요. 시댁은 차례나 제사는 없는 집이고 예전부터 명절 때 명절 음식을 해서 먹었다고 해요. 시부모님 이혼 후에는 이런 것도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명절 음식을 사다 놓으신 거였는데 신우가 그 난리를 친 거였죠. 제가 떡국을 끓일 때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떡국을 끓여 내왔더니 시아버지는 안 드신다더군요. 전날 약주를 많이 하셔서 속이 안 좋다고 하셨더니 신우가 씩씩거리며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저보고 머리가 그리 안 돌아가냐? 아버지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떡국을 끓이고 앉았냐? 넌 머리가 참 안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라면 네가 이랬겠냐는데 제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줄 알았네요. 명절 아침부터 큰 소리 나는 거 원치 않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시아버지는 밥 먹고 저희 보고 친정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신우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애들도 올 텐데 얘네가 가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이라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전에 몇 번 신우에게 제 생각을 말했다가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며느리로 몰아갔고 중간에서 아무 말 없는 남편 때문에 저만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나서질 않으니 저만 나쁜 년 되었던 거죠. 그런 게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 명절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였는데 신우는 저에게 온갖 신경질을 부리고 있으니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친구분 만난다고 나가셨습니다. 저녁 때나 들어와서 딸들 본다고 하시는데 신우는 도대체 왜 저희가 친정에 가면 안 된다는 건지 저는 화가 난 마음을 최대한 누르고 좋게 말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안 되겠는지 처음으로 자기 누나에게 그만 좀 하라고 제 편을 들어 말하더라고요. 신우에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매번 이러냐고 했어요. 이혼 가정에 누나만은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한 게 죄라고 말해버렸죠. 신우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남편과 저는 나와서 친정에 갔습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데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마음 편히 가지라고 다독여 줬어요. 명절 연휴 지나고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결혼하고 아버지한테 한 게 뭐가 있냐고, 몇 달이 됐는데 밥 한 번 차려드렸냐고 하더니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 사단이 난 거랍니다. 이 집에 자기 돈 들어간 거 내놓으라길래 남편이 내일 당장 이체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신우 하는 말이 혼수 예단 다 받아야겠답니다. 미친년. 그걸 언니가 왜 요구하냐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원한다면 해드릴 수 있지만 언니한테는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는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댁 분란 일으키는 건 언니 혼자라고 했죠. 언니는 엄마랑 동생들도 용납 못해서 영 끊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와도 영 끊으려고 이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하는 말에 아무리 귀 닫고 살려고 해도 너무 집요해서 못 참겠다고 언니와 영 끊고 사는 어머님과 다른 형님들이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신우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부짖더라고요. 남편이 임산부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우리 계산할 거 다 계산할 테니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성격 참아주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할 말 다 했더니 시원하다고 차라리 이게 태교에 더 좋을 것 같다고요. 신우는 머리를 떨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표정 없이 신우를 쳐다봐 주었습니다. 신우가 가고 나서 남편이 저를 다독여주면서 앞으로 우리 둘이 아기만 신경 쓰며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날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신우가 열받아 하는 거 보니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신우에게 돈 이체시키고 계산 덜 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톡 보냈대요. 그 후로 신우와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임신 중에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저는 순산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 아이들 봐주시느라 자주는 못 오세요.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저한테 먹고 싶은 거 물어봐서 사다 놓고 가십니다. 아이 얼굴 잠시 보시고 바로 가세요. 신우랑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죠. 어찌 보면 신우 인생이 가엾기도 합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좋은 직장 선배였던 신우이고 저에게 잘해주던 때도 있었으니 마음을 풀고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 혼자만의 바람일까요? 곧 명절인데 명절에 신우를 보게 되겠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신우와 관계가 좋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우는 남동생 결혼할 때 2천 주고 올케를 평생 시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 했나 보네요. 남편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멘탈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신우와 관계를 풀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신우 같은 사람은 그런 호의를 보면 자기 성격 드러내는 스타일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